피터팬, 제임스 매튜 베리 지음, 정지현 옮김, 김민지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2. 그림자. 깍! 달링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초인종 소리에 답하듯 문이 열리더니 밥맛을 갔던 나나가 들어왔다. 나나가 소년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소년은 잽싸게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깍! 달링 부인은 또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피터팬이 죽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부인은 곧바로 거리로 달려나가 소년의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위를 살펴봐도 깜깜한 밤하늘에 별똥별인 듯 반짝이는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부인이 아이들 방으로 돌아와 보니 나나가 뭔가를 물고 있었다. 그것은 소년의 그림자였다. 아까 소년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나나가 재빨리 창문을 닫았는데 소년은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그림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창문이 쾅 닫혀버린 것이다. 달링 부인은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그림자였다. 나나는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분명 그림자를 찾으러 다시 올 거야.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가져가기 쉬운 곳에 둬야 해. 나나는 그림자를 창밖에 걸어 놓았다. 하지만 달링 부인은 창문에 걸린 그림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마치 창밖에 빨래를 걸어 놓은 것처럼 보여 집의 수준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그림자를 남편에게 보여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달링 씨는 존과 마이클에게 사줄 겨울 외투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머리에 젖은 수건까지 둘렀다. 그런 남편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게 다 개를 보모로 두었기 때문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뻔했다. 달링 부인은 그림자를 둘둘 말아 서랍 안에 숨겨두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남편에게 말할 기회가 올 때까지. 그 기회는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평생 잊지 못할 금요일이다. 이렇게 운명적인 날은 항상 금요일인 법이다. 금요일에는 특별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달링 부인은 그날 이후 남편에게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나는 항상 부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달링 씨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니요. 모든 게 내 탓이오. 전부 나 조지 달링의 책임이란 말이오. 메아쿨파. 옮기니, 라틴어로 내 탓이오라는 뜻. 달링 씨는 고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달링 부부는 밤마다 앉아서 그 불행한 금요일을 떠올렸다. 어찌나 자주 곱씹었던지 그날 밤에 일어난 세세한 일들 하나하나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27번지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어야 했는데. 달링 부인이 말했다. 내 약을 나나의 밥그릇에 붓지만 않았다면. 달링 씨도 말했다. 내가 그 약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할걸. 나나가 눈물 젖은 눈으로 말했다. 내가 파티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조지. 내가 쓸데없는 장난을 했기 때문이요, 여보. 제가 별것도 아닌 일에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주인님. 그러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다. 나나는 생각했다. 그래, 맞아. 주인님은 나 같은 개를 보모로 두지 말았어야 했어. 그럴 때마다 나나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주로 달링 씨였다.
그 악마 같은 녀석! 달링 씨가 소리쳤다. 나나도 동조하며 컹컹 지저댔다. 하지만 달링 부인은 결코 피터를 탓하지 않았다. 부인의 오른쪽 입가에 있는 무엇인가가 피터를 나무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달링 부부는 텅 빈 아이들 방에 앉아 그날 저녁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하나하나 곱씹곤 했다. 그날 저녁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나나는 목욕물을 받아놓고 마이크를 등에 태워 욕실로 데려가는 중이었다. 나 안 잘 거야! 마이클이 끝까지 우기며 소리쳤다. 싫어 나나. 아직 6시도 안 됐잖아. 난 이제 널 미워할 거야. 나나, 난 목욕 안 할 거란 말이야. 안 한다고! 그때 하얀 야회복을 입은 달링 부인이 들어왔다. 부인이 일찍 야회복을 차려입은 이유는 야회복 차림에 아빠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웬디가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웬디의 팔찌까지 차고 있었다. 웬디는 자기의 팔찌를 엄마에게 종종 빌려주었다. 웬디와 존은 엄마 아빠 놀이를 하고 있었다. 둘은 웬디가 태어난 날을 흉내내고 있었다. 달링 부인,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소. 당신은 이제 엄마가 된다오? 존은 달링 씨가 실제로 그랬을 법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 역의 웬디는 실제로 달링 부인이 그랬을 것처럼 기뻐서 춤을 추었다. 존이 태어나는 대목에서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욱 요란하게 기뻐하는 흉내를 냈다. 그때 목욕을 마친 마이클이 나왔고 자기도 태어나게 해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존은 더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마이클의 표정은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야회복을 입은 달링 부인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난 원해요. 난 셋째 아이를 원한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얼굴로 물었다.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이지요. 그러자 마이클은 엄마의 품으로 달려와 폭 안겼다. 생각해보면 달링 부부와 나나에게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마이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달링 부부는 계속 그날 일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폭풍우처럼 들이닥쳤지. 그렇지 않소? 달링 씨가 자책하며 물었다. 사실 그때 그는 정말로 폭풍우 같았다. 달링 씨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었다. 그때 그는 파티를 위해 옷을 차려입는 중이었는데 넥타이를 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믿기지 않지만 주식과 지분에 대해 도통한 이 남자는 넥타이만큼은 제대로 매지 못했다. 이따금씩 쉽게 해낼 때도 있었지만 체면이 좀 구겨지더라도 애초에 매듭이 지어진 넥타이를 사용하는 편이 집안 전체를 위해 더 좋을 것 같은 날도 있었다. 바로 그날 저녁이 그랬다. 한 손에 구겨진 넥타이를 쥔 달링 씨가 아이들 방으로 들이닥쳤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있고 말고! 달링 씨가 버럭 소리를 쳤다. 이 넥타이가 문제란 말이오! 그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넥타이가 안 매진단 말이오. 내 목에는 안 매지는데 침대 기둥에는 매진다니까. 나 원참 침대 기둥에는 20번이나 맸는데 내 목에는 한 번도 맬 수 없다니. 맙소사, 세상에 이럴 수가. 달링 씨는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생각에 한술 더 뛰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경고하겠는데 내가 넥타이를 매지 못하면 오늘 저녁 모임에는 안 갈 거요. 오늘 저녁 모임에 안 가면 내일부터 사무실에도 안 나갈 거고, 내가 사무실에 안 나가면 당신과 나는 굶어 죽고 아이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요. 하지만 달링 부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여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사실 달링 씨는
부인에게 그 부탁을 하러 온 거였다. 달링 부인은 능숙하게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었고 아이들은 빙 둘러선 채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내가 너무도 쉽게 넥타이를 매는 모습에 분개할 남자들도 있겠지만 달링 씨는 그러기에는 타고난 성품이 좋았다. 그는 방금 불같이 화낸 사실도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마이크를 등에 업고 춤추듯 방 안을 돌아다녔다. 아, 그때 얼마나 즐겁게 뛰놀았는지. 달링 부인이 회상했다. 그게 마지막이었지. 달링 씨가 괴로워했다. 아, 조지, 마이클이 갑자기 나한테 엄마, 절 어떻게 알게 됐어요? 라고 물었던 거 기억해요? 기억나고 말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지? 소중한 내 새끼들, 이제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니. 그날의 즐거운 놀이는 나나가 등장하면서 끝이 났다. 운 나쁘게도 달링 씨는 나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바지에 온통 개털이 묻고 말았다. 그 바지는 새 것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달링 씨가 난생 처음으로 구입한 수술 장식이 달린 바지였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나오려는 걸 애써 참았다. 물론 달링 부인이 곧바로 바지를 털어주었지만 그는 개를 보모로 둔 게 실수라는 타령을 또 늘어놓기 시작했다. 조지, 나나는 정말 훌륭한 보모예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가끔 나나가 애들을 강아지 보듯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단 말이오. 그럴 리가요, 여보. 나나는 애들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난 모르겠어. 달링 씨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달링 부인은 지금이야말로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달링 씨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아내가 보여준 그림자를 보자 사뭇 심각해졌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군. 하지만 악당같이 보이는데? 그가 그림자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우리는 계속 그림자에 대해 말했고 나나가 마이클의 약을 가지고 들어왔지. 나나, 네가 이제 약병을 물고 다닐 일도 없겠구나. 다 내 잘못이야. 달링 씨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